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러 와 제45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부모의 대화법이 다르다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합니다. 네, 삶과 배움에 얽힌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법이 다르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보셨을 텐데 2010년 11월 29일 EBS 다큐멘터리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을 방영했는데요. 그 중에 8부작이 11월 29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그 8부작의 주제가 상위 0.1%의 비밀이죠. 어떤 의미에서 0.1%일까요? 예, 공부 잘한 학생들의 0.1%입니다. 밑에 버스가 있네요. 0.1%의 비밀. 이 버스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타고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네, 고등학생, 전국 고교생 상위 0.1%에 드는 학생 800명을 EBS에서 참 전수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시도된 건데 참 EBS에서 대단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들만 놓고 조사하면은 핵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학생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 또 700명을 또 선발해서 이들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IQ 검사도 했고요. 수면 시간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학원에서 과외를 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쭉 했습니다. 수면 시간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외 여부도 별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또 뭐냐, IQ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IQ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정말로 차이가 뚜렷한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이제 단어 외우기 실험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아이들에게 단어를 외우라고 합니다. 20개의 단어를 주고서 의자에 앉아서 쭉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스크린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뭐 어디다 쓰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쳐다보고 외우는 건데 20개의 단어가 그냥 연관성이 없는 무작위로 뽑힌 단어들이에요. 이 스토리가 없으니까 참 외우기가 힘들겠죠. 여기 20개 단어를 쭉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외웠어요 하고 이제 종이에 쓸 텐데 그 쓰기 전에 몇 개나 외운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이 몇 개나 외웠는지 그걸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예. 아이들은 내가 10개는 외웠나? 10개 외웠어요. 뭐 12개 외웠어요. 이렇게 쓰겠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우줄에 있는 아이들 5명 있고 아랫줄에 있는 아이들 5명 있는데 우줄에는 플러스 1, 0000, 빵빵빵빵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줄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밑에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입니다. 위에 아이들은 내가 5개 외웠어요 하면은 실제로 5개 외운 겁니다. 내가 10개를 외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다 10개의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명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숫자와 실제로 외운 단어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은 이거 차이가 많아. 플러스 3, 플러스 3. 자기는 8개 외웠다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라고 하니까 11개를 외운 거예요. 그럼 플러스 3이 되죠. 마이너스 6은 뭘까요? 저 선생님 12개 외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6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 예. 실제로 몇 개를 외웠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외운 것을 몇 개다고 아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외웠다 못했다 몇 개를 외웠다고 아는 능력은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내가 어떤 공식을 이해를 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고 느끼는 그 능력이 문제란 거죠. 그 능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능력을 뭐라 그러죠? 네, 메타인지라 그러죠. 인지에 대한 인지.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능력. 모르는 것을 또 모른다고 인정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수도를 아시나요?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있으면 그게 카라카스인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이제 작용이죠. 우리의 두뇌죠. 근데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카라카스다. 이것을 아는 인지고, 아, 나는 베네수엘라 수도를 알고 있어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베네수엘라 수도를 나는 몰라. 베네수엘라 수도가 뭐죠? 뭔데? 모릅니다. 아, 베네수엘라 수도를 내가 모르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공부를 해서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내가 외우고 있다, 외우지 못하고 있다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공식, 어려운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이것을 이해를 충분히 했다, 못했다. 또는 이런 때 이해가 잘 되고 이런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 이거를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를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는 외우는데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우는 것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하는 게 좋다. 반대로 저녁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메타인지가 뛰어나야 되는 거죠. 메타인지가 길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여줄까요? 이 방법들이 아직도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부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부모의 대화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EBS에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부모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화를 한 내용을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안 가지고 부모하고 아이들이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대화법을 녹음을 해서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분석을 세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유머도 하고 관심도 보여주고 애정을 보이고 특히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의 부모는 문제의 상황이니까 문제만 얘기하지 그런 애정이나 관심이나 수용을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꽝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의 부모들은 중립적으로 비난하고 투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언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 안 치고 갔더라. 근데 비난한다고 하면 뭐예요? 너는 항상 이불도 안 치고 가냐? 너는 맨날 그 게으르냐? 이건 비난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말을 많이 쓰더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메타인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잖아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인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아이들을 비난하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주입식으로 막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메타인지 기능이 발달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라.
실제로 조사, 아까 ABS 조사를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더라고 아들이 설문지 대답을 한 거예요. 긍정 74, 부정 26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3배는 더 많이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하면 3배가 아니고 5배는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어록으로 갈까요? 조용호 관장의 좌우지간. 예. 리사 손, 미국 바나드 칼리지의 교수인데 메타인지를 연구하시고 또 메타인지 학습법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길러주고 싶다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여라. 정말 옳은 말이네요. 네. 부모가 자신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EBS 방송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비난, 질책 같은 부정적인 대화보다 인정, 격려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몇 배, 5배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주제, 부모 대화법과 공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유튜브, 수원시 글로벌 학습관 유튜브로 오시면 유튜브에서 수원시 평시학습관, 글로벌 학습관 치시면 여러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좋아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셨으면 구독 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 글로벌 평시학습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2학기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즐거운 강의 여기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신청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